아나스타시아, 소리내는 잣나무. 1994년 봄, 나는 세척의 증기선을 짐을 가득 싣고 시베리아에 있는 오비 강줄기를 따라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살레하르드까지 장작 왕복 4개월이 걸리는 여정을 떠났다. 러시아의 북극 지방을 상대로 한 장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증기선 중 가장 큰 배는 파트리스 루문바란 객선이다. 파트리스 루문바 안에 본부와 상점, 그리고 시베리아 소재 기업들의 전시장을 꾸몄다. 나는 북으로 3,500여 킬로미터를 항해하며 톰스크, 니즈네바르도프스크, 수크르트, 한티만시스크, 살레하르드 등의 비교적 큰 도시들과 잠시 정박이 가능한 작은 도시도 들를 예정이었다. 낮에는 배를 소도시에 정박하고 물건을 팔거나 지속적인 사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 밤에는 보통 항해를 지속했다. 악천후로 항해가 어려운 때에는 배를 가까운 도시에 정박하고 현지 젊은이들을 위한 행사를 벌였다. 그때 나는 바로 여기 어딘가에 나의 전 인생을 뒤바꿔 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노보시비르스크로 회항 중인 어느 날 큰 도시에서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불과 몇 가구만이 사는 조그만 마을에 닻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선원들은 무태 올라 휴식을 취하고 마을 사람들은 우리 배에 올라 물건을 사고 우리는 이들로부터 싼 값에 타이가의 자연 산물과 물고기를 살 수 있었다. 우리는 3시간 정도 정박하기로 했다. 정박 중에 두 노인이 좀 특이한 부탁을 하기 위해 배의 책임자인 나를 찾아왔다. 한 노인은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다른 노인은 좀 어려 보였다. 그중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길고 흰 수염의 노인은 시종 침묵을 지켰고 연하의 노인 혼자만 말을 했다. 이 선착장으로부터 25km 시베리아 침엽수 타이가 산림지대 깊숙이 가면 높이가 40m나 되는 잣나무가 있는데 소리내는 잣나무라고 했다. 이 나무를 베어 운반하기 쉽게 토막을 내서 배에 실어야 하니 50여 명의 장정을 내달라는 부탁이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나무 토막은 더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모두 하나씩 갖고 주위에 갖고 싶어 하는 사람 모두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라고 했다. 이 잣나무는 보통 잣나무가 아니니 조각을 끈에 매어 가슴에 걸고 다녀야 한다고 했다. 목에 거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풀밭에 맨발로 서서 걸어야 하는데 이때 왼손바닥을 맨가슴에 대야 한단다. 얼마 지나면 잣나무에서 나오는 기분 좋은 온기가 느껴지고 이어서 전신에 가벼운 전율이 인다. 가끔씩 마음이 동할 때마다 조각을 엄지손가락으로 받치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가슴에 닿지 않는 면을 비빈다. 소리내는 잣나무 조각을 지고 3개월만 다니면 몸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병이 사라진다고 노인은 장담했다. 그럼 에이즈도 사라집니까? 언론에서 주워들은 대로 이 병에 대해 약간 설명한 후 나는 질문을 던졌다. 모든 질병을 낫게 하지. 노인은 이같이 확신했다. 그건 별로 어려울 게 없다는 게 노인의 설명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조각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의 성품이 더 선해지고 운도 따르고 재능도 는다는 거였다. 타이가 잣이 약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약간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사람의 감성과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기라고 생각했다. 노인네들이 나를 속여 잣나무를 팔아먹으려는가 보다 고 생각했다. 큰 땅에 나가면 여자들이 멋으로 금과 은의 귀중품을 달고 다니기는 하지만 이까짓 나무 조각에 돈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며 때문에 나는 한 푼도 지불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모르니까 달고 다니지. 노인의 대답이 이어졌다. 금은 이 잣나무의 조각에 비하면 한 줌의 제일 뿐인걸. 그리고 돈도 필요 없다오. 우린 마른 버섯도 공짜로 줄 수 있어. 우린 아무것도 필요 없다오. 말대답을 하는 대신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노인장의 잣나무 조각을 누군가 걸고 다닐 수도 있겠죠? 목공예의 명인이 손수 조각해서 훌륭한 예술품으로 만들어낸다면.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을 받았다. 조각할 수도 있지만 비비는 게 더 좋지. 자기가 손수 비비면 더할 나위 없고 자신이 원할 때 자기 손가락으로 비비면 모양도 더 좋아지지.
좀 젊은 노인은 낡은 점퍼와 셔츠를 성급히 벗으며 자기 가슴에 매달린 것을 보여주었다. 그건 볼록한 타원 모양이었다. 보라색, 진홍색, 불타는 색 등 여러 색이 섞여 빛났고 나이테는 시냇물 모양이었다. 나는 예술의 조예가 깊진 않지만 여러 화랑을 다니며 구경하긴 했다. 세계적 명작이라도 나는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노인의 가슴에 달린 것은 모스크바에 있는 대표적인 화랑에서 본 것보다 더한 감동을 받았다. 나는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은 이 잣조각을 몇 년이나 간직하였습니까? 93년. 노인이 대답했다. 아, 그럼 연세가 얼마신데요? 119이요. 믿기질 않았다. 그 노인의 나이는 75세쯤 되어 보였다. 그러나 노인은 내 놀라운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조각을 지닌 사람이 3년만 직접 손으로 비벼서 갈고 닦으면 그 조각은 멋을 낸다고 설명하기에 바빴다. 특히 여자한테 더 그렇다고 했다. 지닌 사람의 몸에서는 일반 향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향기가 난다고 했다. 노인한테서는 실제로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났다. 담배를 많이 피워 후각이 무뎌진 나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 한 가지가 있었다. 북극 시골 오지에 사는 사람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그 노인 특유의 말투를 나는 즉각 감지했다. 몇 마디는 지금도 생생하다. 억양까지도. 노인은 말했다. 잣나무는 우주의 에너지를 모아놓도록 하느님이 창조한 거야. 사랑하면 사람한테서는 빛이 나와. 그 빛은 순간적으로 사람의 머리 위에서 운행하는 천체에 반사되어 다시 지구로 내려오고 모든 살아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지. 태양은 천체 하나에 불과하고 게다가 이 빛의 파장 모두를 반사한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지. 화를 내는 사람한테서는 검은 빛이 나오고 이 검은 빛은 위로 못 올라가고 지구 심연으로 떨어지지. 지구 핵에 반사된 검은 빛은 용암 분출이나 지진 또는 전쟁 등의 모습으로 지표면에 나타나지. 반사된 검은 빛은 그것을 방출한 사람에게 되돌아와 그의 악한 감정을 더욱 강하게 만들지. 잣나무는 550년을 살아 수백만 개의 가느다란 잎사귀로 밝은 빛, 그의 모든 파장을 받아 저장하지. 잣나무가 일생 동안 밝은 에너지를 반사하는 그 위로 모든 천체가 운행하거든. 조그만 잣나무 조각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이로운 이 에너지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만든 각종 에너지 발생 장치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강해. 잣나무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주로부터 받아들이고 저장했다 필요할 때 내놓지. 우주에, 사람한테, 그리고 지구상에 생장하는 모두한테 에너지가 부탁할 때 내놓는 거지.